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는요. 요즘 정말 뜨거운 감자죠? 바로 개발자 멘토링입니다. 멘토를 찾는 분들도 엄청 많아졌고 또 멘토를 하시겠다는 분들도 늘었는데 이게 좀 이상한 멘토링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도 많다 이런 글이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. 네, 맞아요. 특히 그 멘토의 배경, 뭐 예를 들면 누구나 아는 네카라쿠베에 나왔다. 이런 화려한 스펙만 보고 그냥 덜컥 믿었다가 네. 좀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글이 그런 함정들 어떻게 피하고 진짜 여러분한테 딱 맞는 멘토링이 뭔지 그걸 구별하는 법을 좀 알려주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. 여러분이 멘토링을 받을 때 어떤 점을 좀 날카롭게 봐야 하는지,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남의 말에 막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는 힘, 이 내공을 키울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제대로 짚어보려고 합니다. 바로 시작해볼까요? 가장 흔한 착각부터 얘기해보죠. 와, 이분 네카라쿠베 출신이래 하면 일단 뭔가 믿음이 확 가잖아요. 네, 그렇죠. 왠지 큰 회사 다녔으면 다 잘 가르쳐 줄 것만 같고. 근데 그게 바로 좀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. 왜냐면 회사는 멘토링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. 아, 그렇죠. 그냥 자기 회사, 자기 팀 프로젝트에 필요한 사람을 뽑는 거니까요. 정말 중요한 건 이 멘토가 내가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이랑 비슷한 경험을 먼저 해봤나? 이거거든요. 예를 들어서 부트캠프 막 끝내고 첫 취업이 막 급해요. 그러면 사실 대기업 스타 개발자보다는 중소기업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성장해본 멘토가 훨씬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단 말이죠. 아, 공감이 중요하군요. 내 상황을 아는 사람. 네, 그렇죠. 또 뭐 SI 회사에서 서비스 회사로 가고 싶다. 그럼 당연히 그 경험 해본 멘토가 최고죠. 핵심은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가 이거예요. 겉모습만 보면 안 돼요.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. 껍데기에 혹하면 안 되겠어요.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. 자기 경험담만 막 늘어놓거나 아니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는 멘토요. 이게 처음엔 좀 시원시원해 보일 수도 있는데 글쎄요. 맞아요. 결국에는 그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그냥 뺏는 거죠. 진짜 좋은 멘토링은 왜 이 질문에 답을 줘야 하거든요. 그냥 이력서에 성과 더 쓰세요 이게 아니라 자, 이 채용 공고 보니까 3년차 이상 경력직을 찾네요. 그러니까 단순 경험 나열보다는 실제 업무 성과를 보여줘야 어필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이유랑 맥락을 설명해야죠. 아, 그냥 하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왜 해야 하는지. 그렇죠. 그리고 뭐 SI 회사에서 대기업 서비스 회사 가려면 무조건 대규모 트래픽 경험 필수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게 아니라 지원하시는 이 공고를 보니까 여기선 시스템 자동화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보네요. 혹시 관련 경험 있으시면 그걸 강조하고 만약 없다면 사이드 프로젝트로 작게라도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?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맞는 아주 구체적인 전략을 같이 고민해 줘야 한다는 거죠. 아, 그럼 혹시 요즘은 뭐 소프트 스킬이 중요해요 이런 약간 뜬구름 잡는 조언도 비슷한 맥락인가요? 정확해요. 그것보다는 이 회사 공고에는 보니까 협업 능력이나 사용자 중심 사고를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 말고도 팀 프로젝트 경험이나 사용자 피드백 받아서 개선했던 사례 같은 거 보여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요. 왜 그게 중요한지 채용 공고 같은 명확한 근거를 딱 들어서 설명해줘야죠. 그렇군요. 결국 좋은 멘토링은 정답을 막 주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그래서 이걸 해야 하는구나.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?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죠. 왜가 빠진 조언은 일단 좀 의심해 봐야겠네요. 맞습니다. 그리고 그 왜에 대한 답은 주로 어디 있냐면 채용 공고 그 자체에 있어요. 회사가 왜 사람을 뽑는지, 이력서의 목적이 뭔지, 이 본질을 이해하면 어떤 조언을 들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. 아하, 본질 파악이 중요하군요. 자, 마지막으로 또 피해야 할 유형이 있다고요? 네. 그렇게 해서 취업이나 하겠어요? 요즘 다들 이 기술 쓰는데 아직도 몰라요? 이런 식으로 대놓고 불안감을 막 자극하는 멘토요. 아우, 듣기만 해도 기분이 확 나빠지는데요. 이건 사실상 조언이 아니라 거의 뭐 영업 멘트나 다름없죠. 영업이요? 네. 불안감을 이용해서 뭐 자신의 강의나 서비스를 팔려는 의도일 수도 있고요.
기본적인 존중 자체가 없는 말이잖아요. 이건 그냥 무례한 잔소리일 뿐이니까 가볍게 무시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. 그렇군요. 결국 좋은 멘토를 찾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멘토링을 통해 얻은 정보를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적용하는 능력, 이걸 키우는 게 진짜 핵심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럼 좋은 멘토는 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?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정말 가고 싶은 회사에 다니는 분 혹은 뭐 비슷한 고민을 글로 잘 풀어내신 분 있잖아요. 블로그나 링크드인 같은 데서요. 그런 분들께 용기를 내서 먼저 연락해보는 거예요. 커피챗이라고 하죠. 가볍게 이야기 나눌 시간을 요청하는 거죠. 직접 연락하는 거군요. 네. 아니면 뭐 컨퍼런스나 개발자 커뮤니티 행사 같은 데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. 만약에 멘토링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신청하기 전에 그 멘토분의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 분인지 미리 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. 미리 알아보는 거 중요하겠네요. 그렇죠. 물론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시도 자체는 절대 손해가 아니거든요. 내 어떤 경로로 조언을 듣게 되던 그게 정말 내 상황에 맞는지 그리고 논리적인지 이걸 스스로 따져보는 과정이 필수라는 거네요. 심지어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들조차도 말이죠. 맞습니다. 비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해요. 자, 그럼 이제 여기서 딱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까요? 좋은 멘토를 찾는 것을 넘어서서요. 여러분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수많은 정보와 조언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내 중심을 딱 잡을 수 있을까요? 바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단순히 멘토의 말을 그냥 따르는 걸 넘어서요. 여러분의 커리어 전체의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정보들을 더 현명하게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힘, 이걸 어떻게 더 날카롭게 다듬어 갈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어쩌면 최고의 멘토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.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